이제 개발자는 두 부류로 나뉠 것 같습니다. AI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개발자와 그 개발자에게 자리를 내줘야 할 개발자. 커서 AI는 개발을 훨씬 쉽게 만들어주는 AI 기반 코드 에디터입니다. 제가 직접 몇 달간 사용해 보니까 커서는 개발 속도를 진짜 말도 안 되게 바꿔놓더라고요. 완전 초보라도 나 코딩 잘하는데 하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은 이 커서를 실전에서 어떻게 잘 쓰는지 제가 몇 달 동안 써보며 얻은 꿀팁과 모범 사례를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제대로 사용하면 다시 예전 방식으로 코딩 못합니다. 무료만으로도 충분히 좋지만 유료 버전을 잘 사용한다면 최소 생산성이 10배 이상 늘어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몇 번 테스트를 해보고 고민 없이 유료 결제를 했고 현재는 60불짜리 구독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커서 프로그램은 이미 설치하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혹시 설치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면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폴더 열기를 먼저 선택하고 이전 시간에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초보자분들이 이제 기본 디폴트 폴더에서 작업하다가 어디서 작업했는지 모르거나 다시 찾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초보자라면 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폴더를 여신 다음에 혹은 다른 폴더를 열고 싶다 하시면 파일 버튼을 누르고 오픈 폴더, 폴더 열기를 누르시고 다른 폴더를 누르면 그 폴더로 이동하게 됩니다.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기능들을 사용하기 이전에 가볍게라도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AI한테 가장 중요한 건 맥락과 구체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듯이 할 일 목록 앱을 만들어줘나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를 만들어줘처럼 너무 규모가 큰 작업을 요청하면 상당히 불완전한 결과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AI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작업을 해결하는데 가장 뛰어납니다. 더 구체적이고 더 많은 맥락과 정보를 제공할수록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AI가 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면 계속 그 방향으로 가지게 되고 AI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정작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면 결국 엉뚱한 곳으로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서 AI를 사용하는 사람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구축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는지 메모를 적거나 그림을 그려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려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비슷한 프로그램의 UI나 UX 이미지를 가져와서 맥락으로 주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시점에서 계획을 세웠다고 가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L 혹은 커맨드 L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 창이죠. 코드를 알고 있는 일종의 챗GPT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맨드 L,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L을 누르면 이 채팅창이 열리고 현재 열어놓은 프로젝트의 전체 코드베이스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코딩과 관련된 것만 꼭 물어볼 필요는 없지만 전체 코드베이스의 맥락에 접근할 수 있다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파일에 대해 물어보면 그걸 찾아볼 수도 있고 직접 맥락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골뱅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골뱅이 버튼 누르면 파일 폴더, 코드, 다큐먼트, git, 과거 채팅, 룰, 터미널 등 다양한 맥락을 주입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AI는 더 많은 맥락을 제공할수록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특정 파일을 누를 수도 있고요. 특정 프로그램 언어의 다큐먼트를 참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처음 접한 새로운 기능이나 프레임워크가 있다면 문서를 링크해서 읽게 한 다음에 응답을 생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작업 중인 사다리 타기 게임 프로젝트에서 개선할 사항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사다리 타기가 이제 한눈에 안 보이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치고 결과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코드가 작성되었고 이렇게 체크 버튼, accept 버튼 혹은 reject 버튼을 통해서 이 코드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디폴트로는 accept가 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쉽게도 오히려 적용이 덜 된 모습이죠. 이 즈음에서 커서는 챗GPT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챗GPT에서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명령하기 위해서 기존 코드를 복사해서 채팅창에 넣거나 파일들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복사 붙여넣기 했어야 했죠. 하지만 커서는 복사 붙여넣기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프로젝트 내에 있는 코드 맥락을 이해합니다. 이 수정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사다리 타기 게임을 레퍼런스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자체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현재 3사이트를 기반으로 사다리 타기 게임을 새로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자,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시연해 보겠습니다. 네, 물론 아직 UI, UX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훨씬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이브 코딩에서는 맥락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되고요. 그래야 최고의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인라인 자동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코드를 타이핑하면서 직접 뭔가 편집하고 싶다고 해보겠습니다. 먼저 킵을 누르고요. 예를 들어 index.html로 가서 div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텝 4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코드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탭을 누르면 자동으로 코드가 완성됩니다. 물론 약간의 오류는 있네요.
이렇게 인라인 코드를 사용하면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훨씬 빠르게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수정하고 싶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드래그를 하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L을 누르면 혹은 커맨드 L을 누르면 이렇게 특정 코드의 줄수를 바로 이렇게 참조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커맨드 L이 아닌 커맨드 K를 누르면 이렇게 인라인 에디터가 바로 열려지고요. 이 인라인 에디터에서는 특정 코드에 한정해서 뭘 하고 싶은지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파일들을 생성하거나 새 파일을 만들거나 큰 기능 변경을 할 때에는 많은 코드 영역을 건드리게 됩니다. 근데 만약 정말 작은 코드 영역에 대해서 한정시켜서 타겟팅된 수정을 원한다면 코드 라인을 드래그하고 컨트롤 혹은 커맨드 K를 누르면 해당 부분에 한정된 수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알 때에 에디터에서 변경하는 정말 빠른 방법이지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을 잘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이전처럼 커맨드 L을 눌러서 글로벌 채팅창을 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것은 다 물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현재는 에이전트 모드지만 에스크 모드로 변경한 다음에 특정 코드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크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해당 코드에 대한 설명도 친절히 다 답변해 줍니다. 그래서 변경을 추천받고 직접 적용할 수도 있고 코드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채팅창은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인라인 에디터는 더 타겟된 접근으로 코드 특정한 섹션을 변경하고 수정하는 용도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주요 기능은 특정 이미지를 가져와서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피그마 파일이나 디자이너가 보내준 그 이미지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구글이나 웹사이트에서 특정 이미지를 가져와서 참조 맥락을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로그인 창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선택해 볼까요? 이미지를 복사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명령어를 쳤습니다. 네, 이제 HTML이 생성이 되었네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 기대 이상으로 거의 완벽한 수준의 폼 HTML이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만으로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의 코드가 바로 생성이 된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자로서 커서는 정말 사용하기 쉬운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생산성을 최소 이제 10배 이상 증가시켜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만 저에게는 이제 이걸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코딩을 할 줄 알아서였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완전 초보자도 약간의 경험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실제로 뭔가를 완성하기는 훨씬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코드를 혹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막히는 과정이 올 수도 있고 AI가 뭘 잘못했는지, 파일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혹은 어떤 방향으로 넛질을 시켜서
서비스를 완성해 나가야 되는지 알아내는 게 정말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직접 코드를 살펴보고 수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점을 고려할 때 비전공자로서 코딩을 배우고 싶거나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우고 싶거나 이 부분들을 바이브 코딩하는 데 있어서 어떤 팁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비전공자로서 서비스를 완성해 나가는지 이 부분을 알고 싶으시면, 그리고 최신 AI 트렌드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으시면 오늘 영상의 스폰서인 팀 제이커브 채널을 구독하시길 바랄게요. 이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도 바이브 코딩 관련한 여러 영상들, 팁 영상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